외국인 선원들이 밀린 임금 문제로 선상 난동을 일으켜 선박 6척을 인도네시아로 끌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양수산노조는 오늘 서울 신사동 한두수산 소속의 제502호 한두호 등 원양어선 6척이 인도네시아 근해에서 조업 중 인도네시아 선원 100여 명이 선상 반란을 일으켜 한국인 선원 50여 명을 위협한 뒤 선박들을 인도네시아 암본항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점 우리나라에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측은 공식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의 발생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도쿄 유승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 남쪽 460km 떨어진 도리시마 부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페스카마 15호가 오늘 오후 도리시마 서쪽 40해리 공해상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사고 선박이 표류 중인 도리시마 해역에 경비정을 보내 표류 경위와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했으나 국제법상 조사 관할국이 결정될 때까지 페스카마 15호를 견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한 관계자는 보안청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페스카마 15호와 선원들의 처리 문제를 놓고 관계 기관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선원들의 국적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 다국적이기 때문에 한국과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등 관련국들과 페스카마 15호의 처리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을 조속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저희로서는 빨리 인수를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법상 선상 반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페스카마 15호를 공해상으로 인도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이르면 내일쯤 페스카마 15호가 한국의 관계 당국에 인도될 것으로 일본의 해양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페스카마 15호는 일본 해상보안청이 사흘분의 연료를 공급해 운항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유승. 페스카마호에서 한국 선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1등 항해사 이인석 씨가 오늘 오후 부산에 있는 회사 측과 단파 통신을 통해서 사건의 전모를 밝혔습니다. 선상 반란 사건 속보 부산방송총국 김용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페스카마호의 한국인 생존 선원 1등 항해사 이인석 씨가 일본 근해 선상에서 선원 송출 회사인 제양의 부산 사무소로 교신을 한 시간은 오늘 오후 2시 20분. 이 씨가 이 선박의 SSB 단파 무선 통신기로 보내온 사건은 끔찍한 살인극이었습니다. 지난 2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선원이 모두 잠든 상태에서 중국 교포 선원들이 한국인 선원 7명 등 11명을 차례로 숨지게 했습니다. 기관방 단원들하고 나머지 한국 선원들은 한 명씩 불러가지고 살해 후 바로 물속으로 던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바.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반란에 반대한 중국 교포 선원 1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을 냉동실에 감금해 동사시킨 뒤 역시 바다에 던진 것입니다. 항해사인 이 씨는 중국 교포 선원들이 이 선박을 계속 항해하기 위해 자신을 살려뒀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일본 순시정이 발견되기 이틀 전인 지난 22일 부식을 가지러 창고에 들어간 반란 선원들을 창고 문을 잠궈 반란을 제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선은 항해사는 본선 페스카마호에 성선돼 있고, 그다음에 중국 선은 해상 보안청배에 넘어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하는 거죠. 부산해양경찰서는 생존 선원 이 씨의 진술을 통해 중국 교포 선원들의 계획적인 선상 반란과 학살극이 밝혀진 만큼 일본 측에 오늘 다시 사고 선박과 생존 선원들의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해상보안청은 외교적 채널을 고집하고 있어 관련국 정부의 양해 없이는 조속한 시일 안에 인도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사 이 씨가 선상 반란의 진상을 전하자 선원 가족들은 비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진. 방송총국 김용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잠치잡이 원양선 페스카마 15호가 한국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10명을 태우고 부산 남항을 출발한 것은 지난 6월 7일. 우리 국적선의 외국인 선원 성선 한도를 넘겼지만 온두라스 국적에다 오만의 선박회사 소유여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국내 관리 회사인 대연수산이 설령 18년이 지나 국적선으로 도입할 수 없는 페스카마호를 오만의 유령 선사를 만들어 그 명의로 사들인 뒤 임대 형태로 운항해왔습니다. 페스카마호는 6월 15일 괌 부근 티니안에서 중국 교포 선원 7명을 추가로 태워 사모아 근해에서 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중국 교포 선원들은 조업 첫날부터 작업이 고되다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선상징계위원회가 열려 중국 교포 선원들을 강제 하선시키려 했고 지난 2일 새벽 끔찍한 살인극이 벌어졌습니다.
하선 명령에 불만을 품은 중국 교포 선원들은 잠자던 선장을 먼저 살해한 뒤 한국 선원들을 차례로 흉기로 찔러 바다에 던졌습니다. 7시간 만에 11명이 희생됐습니다. 반란 선원들은 항해를 위해 살려둔 항해사 이인석 씨를 흉기로 위협해 뱃머리를 일본으로 돌렸습니다. 이들은 배를 생존 선원들과 함께 침몰시키고 일본으로 밀입국하기 위해 배 위에서 상륙용 보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지난 22일 배가 일본 도리시마 근해에 이르렀을 때 반란 선원들과 함께 어창에 들어간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중국 교포 선원들을 남겨두고 재빨리 어창을 빠져나와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20일 만에 반란 제압이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표류하던 페스카마호 옆으로 일본 어업 지도선이 보이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한국의 수사권 확보가 결정됐습니다. 우리 해경 3,000톤급 군함이 일본 근해로 출동해 지난 28일 새벽 반란 선원 6명을 배 위에서 체포하고 사고 선박 예인을 시작했습니다. 항해 사흘 만인 오늘 새벽 5시 10분쯤 부산 북외항에 군함과 페스카마호가 차례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6월 부산을 떠날 때의 승무원 17명 가운데 7명만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KBS 뉴스.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28살 백충범 피고인 등 5명에 대해서 사형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반란을 주도한 38살 전재찬 피고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바로 중국 교포들이라는 점에서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이 중국 교포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의 불법 체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뾰족한 해결책은 쉽지 않는 게 지금의 실정입니다. 김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 불법 체류자는 3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연수생으로 들어왔다가 배정된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입니다. 17명이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10명이 도망가고 지금 7명 남아 있습니다. 친지의 초청을 받고 입국했다가 아예 눌러앉은 조선족도 있고 중국 내 밀항알선 브로커를 통해 입국한 경우와 여권을 변조해 입국한 사람은 물론 심지어 위장결혼을 통해 들어올 만큼 불법 체류자들의 입국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중국 조선족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것은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 2만 정도 받았는데 한국 왔는데 한 7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지금 여기서 돈 버는 월급이 집에서 농사 1년 동안 짓는 거 돈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입국 과정에서부터 브로커들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많은 돈을 뜯겨 상당한 빚을 안고 일을 시작하기 일쑤입니다. 한국 돈으로 70만 원 들었는데요. 큰 돈이에요, 그거. 다니면서 끄고 리자돈도 끄고 은행 가서도 끄고 그렇게 모아가 왔어요. 몰려드는 중국 조선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정부는 일단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 출국 비용도 부담시키고 처벌도 1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조차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국내 노동 공백을 메우는 중국 조선족들에 대한 필요론과 강경 처벌론이 엇갈리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